구무천의 수은 오염토 깊이가 2m인데 포항시의 준설 계획은 60cm에 불과해 생태 보관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와 관련해 울산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는데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라 불교공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2차돈의 무덤과 사당지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와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철강공단 구무천에 대한 수은 오염토 준설 사업이 최근 기본 실시 설계안이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설계안대로라면 오염토의 깊이는 2m에 이르는 데 반해 준설 계획은 3분의 1 수준인 60cm에 불과해 이래서는 생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형산강 수노염 사태의 진원지로 알려진 포항철강공단 구무천. 기준치의 10,000배가 넘는 수은이 여러 차례 검출돼 하천 바닥의 퇴적토는 말 그대로 수은 범벅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1년 전 오염토 준설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를 용역 의뢰했고 최근 중간보고 형태로 결과가 공개됐는데 준설 깊이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구무천의 대부분 구간에서 수은 오염토의 깊이는 2m에 이르는데 설계한 준설 깊이는 60c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구무천과 인접한 공장 옹벽의 안전성 등이 이유라지만 포항시가 운영 중인 구무천 전문가 그룹에서도 준설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포항시 의회 역시 2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은 오염토를 전량 준설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업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더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준설 깊이를 당초 60cm에서 평균 1m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기술 검토와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설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 사건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환경부가 형산강 본류에 대한 오염 분포도 조사에 착수하고 수은 유출 경로 파악을 위한 포항시 자체 조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에 이어 경주 지역 실행기구가 출범하자 울산시 등 원전 인근 지역의 시민단체와 지자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울산 시민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도 정부가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는다며 재검토위원회 재구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지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원전이 있는 지자체 중 경주시가 처음으로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넥스터 추가 증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주시 지역 실행기구가 구성되자 울산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북구청 등 지자체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최고 30km까지 확장됐고 월성원전 반경 20km 이내에는 울산 시민 44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넥스터 증설 등 원전 정책 논의에 울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성 원전에서 어떤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다면 울산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권 내에 들어 있는데도 월성 원전이 경주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원전 소재 지역의 주민 의견만 수렴하겠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번 사태를 불러온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원전 인근 지역인 울산 등을 포함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와 지역 실행기구는 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는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원전 소재 지자체장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경 5km 내에 있는 기초단체 주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시 지역 실행기구가 출범한 이후 인근 지역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넥스터 증설 등 의견 수렴 과정에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신라 불교공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차돈의 무덤과 사당지가 확인됐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백률사 경례라는 의견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학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 중인 이차돈 순교비입니다. 지금까지 이 비는 일제시대 백률사 경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백률사와 다소 떨어진 곳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제시대에 발간된 이차돈 순교비 발견 장소에 대한 일본인 5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로 굴불사지를 기준으로 한 기록이 가장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5사람들의 견해가 바로 굴불사지 사면석불 남쪽 110m 지점, 바로 이 자리가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장소에 가보니 도굴된 무덤과 무덤 둘레돌, 드러난 4개의 건물 주춧돌, 그리고 다양한 기와 등이 확인됩니다. 결국 이차돈 순교 290여 년 뒤 817년 만들어진 순교비가 발견된 곳에 무덤과 사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세기로 짐작되는 고분이 있고 바로 그 앞에 건물터와 통일신라에서 조선조에 이르는 다양한 기와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이곳에 이차돈의 사당과 순교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역 사학계에서는 아직 찾지 못한 순교비 덮개돌을 수습하면 순교비 위치는 물론 사당과 무덤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선거 때면 늘 나오는 말이 물갈이, 인적 쇄신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역 의원 50%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쇄신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은 대구 12개 지역구를 모두 싹쓸이했습니다. 4년 뒤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현역 12명 가운데 단 3명만 공천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현역 75%를 교체한 물갈이였지만 실제는 친박 대 비박, 자칭 진박 감별사까지 등장한 극심한 계파 갈등의 결과였습니다. 유승민, 주호영, 유성골, 권은희 4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대표의 옥새 파동까지 겪으며 동구 을에서는 공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넉 달 남은 21대 총선 인적 쇄신 선언에도 의구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역 50% 물갈이설에도 공천 기준조차 없이 지도부 눈치만 살피고 있고 쇄신하겠다며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는데 그 자리는 대표 측근으로 채워졌습니다. 원내대표 거치마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자 서울 출신 3선 김용태 의원이 황교안 대표 단식으로 얻은 건 혁신이 아니라 당 사유화이고 국민과 당에 대한 배신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등 당 안팎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 구성에 근간을 흔드는 이런 행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이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이거는 좀 당이 정말 말기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쇄신을 외치지만 정치 개혁을 위한 인적 쇄신인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물갈이인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경북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4조 5,700억 원 가운데 사립학교 시설 지원비, 수학체험센터 신축비 등 50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결특위는 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 대로 개수조정 소위를 열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290건 가운데 우수 사업 25건을 선정해 시상하고 내년에도 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내에서는 경주 서학서원 활용 사업과 경주 남산 오감 힐링 체험, 영덕 가람 종택 활용 사업, 그리고 김천 문화 조선의 품으로 등 5건이 선정됐습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가 대구와 경북에 5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경북의 한 골프장에 대구지방국세청 직원이 들이닥칩니다. 대구지방국세청 거기요 좀 열어주소.
금고를 열어보니 수천만 원의 돈다발이 나옵니다. 이 골프장은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예약금은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을 숨겨오다 적발됐습니다. 이틀에 걸쳐 이 골프장에서 압류한 체납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 경북의 개인과 법인 고액 상습 체납자는 516명으로 지난해 475명보다 8.6% 늘었습니다. 체납액도 지난해 3,255억 원에서 3,800억 원으로 16.7% 증가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대구 서구에 사는 박모 씨로 부가가치세 등 20건에 걸쳐 세금 113억여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에 사는 류모 씨가 증여세 등 45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800여 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한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국내 원전 중 최장 기간인 3,374일 7주기 연속 무고장 운전을 달성했습니다. 100만 킬로와트급 가압 경수로형인 한울 3호기는 제15차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지난달 27일 발전을 재개해 현재 정상 운전 중입니다. 경주시는 지역 산업 기반 육성을 위해 내년 초 기업 부설 연구소 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참가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투자 확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과제와 우수 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기업 수요 사업 발굴과 정부 R&D 과제 공동 참여 산업 시책 정보 교환 등 통합 지원 체계도 갖출 계획입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 10주년을 맞아 문화재 돌봄 사업 성과 공유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문화재 돌봄 사업 우수 사례 발표, 돌봄 인력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지난 2010년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 문화재 돌봄 사업은 현재 17개 시도로 확대된 가운데 돌봄 단체들이 전국 7,500여 곳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까지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가 1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이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져서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로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낮 동안에도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첫 눈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2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8cm의 눈이 예상돼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요. 강한 바람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동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지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4도에서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3도, 낮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려서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 하나정보 100만 원, 포항 해맞이 초등학교 4학년 1동 31만 6천 원, 내남 중앙교회 노병용 목사회 교우 1동 3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다른 선박이 해상에 띄워놓은 어구를 훔친 혐의로 62살 선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동해 먼바다 해상에 투망해놓은 통발어구 2,500만 원어치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행정안전부의 올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게 됐습니다.
영덕군은 이번 평가에서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인명피해 예방 안전조치 등 현장 행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1년 전 태풍 콩네이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 취약 지역 예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